8월 중순의 일요일, 도모이코는 기리하라를 따라 예의 아파트로 갔다. 그가 첫 경험을 했던 그 낡은 아파트다. 그런데 그때와는 사뭇 달랐다. 우선 기리하라는 제 손으로 아파트 문을 열었다. 그가 손에 쥔 키홀더에는 열쇠가 몇 개나 달려 있었다. 들어가. 스니커를 벗으면서 기리하라가 말했다. 부엌의 광경은 전에 왔을 때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싸구려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도 그때 그대로다. 하지만 실내에서 풍풍 풍기던 지독한 화장품 냄새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어젯밤 기리하라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 내일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했다. 그게 뭐냐고 묻자 기리하라는 비밀이라면서 웃었다. 그가 냉소가 아닌 그런 웃음을 웃는 건 드문 일이었다. 목적지가 바로 그 아파트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도모이코는 그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좋은 기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몸을 팔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도모이코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듯 기리하라는 그렇게 말하며 또 웃었다. 이번에는 냉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지난번에는 열려있던 안쪽 장지문을 이번에는 기리하라가 직접 열었다. 전에는 그 안쪽 다다미 방에 유코와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 대신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도모이코는 눈을 부릅떴다. 꽤나 놀란 모양이군. 기리하라가 즐겁다는 듯 말했다. 도모이코의 반응이 기대했던 대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는 넉 대의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에 다시 주변 기기 10여 대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도모이코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샀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이걸 다 사용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그런데 네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응, 그래서 데리고 온 거야. 기리하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다른 사람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도모이코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쭉 폈다. 나미에 씨일 거야. 기리하라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도모이코는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종이 상자로 다가가 맨 위에 있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새 것으로 보이는 카세트 테이프가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이 많은 테이프를 다 어디에 쓰려는지 궁금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도모이코가 와 있어라고 말하는 기리하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아 그래 하는 여자 목소리도 났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소박한 생김새에 30이 좀 넘어 보이는 여자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하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오랜만이네. 여자가 말했다. 네? 도모이코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보이자 여자가 풋 하고 웃었다. 그때 먼저 가버린 여자야. 기리하라가 옆에서 말했다. 그때라면 도모이코가 놀라며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보았던 청재킷 차림 여자다. 오늘은 화장을 10개 한 탓에 그때보다 약간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 더는 꼬치꼬치 묻지 마. 귀찮으니까. 이름은 나미에. 격리 담당이야. 그거면 충분하지? 격리 담당이라니 무슨. 그러자 기리하라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쪽지를 꺼내 도모이코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사인펜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퍼스널 컴퓨터용 각종 게임을 통신 판매합니다. 무한기획. 무한기획? 우리 회사 이름이야. 우선은 컴퓨터용 게임 프로그램을 팔 거야. 카세트 테이프에 입력해서 통신으로 판매하는 거지. 게임 프로그램이라고? 도모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야 팔릴지도 모르겠군. 분명히 팔릴 거야. 내가 장담해.
기리하라가 단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잖아. 도모이코의 말에 기리하라가 컴퓨터 한 대로 다가가더니 프린터에서 막 출력되어 나온 듯한 긴 종이를 도모이코에게 불쑥 내밀었다. 이게 우리 주력 상품이야. 종이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인쇄되어 있었다. 도모이코로서는 벅차 보일 만큼 복잡하고 긴 프로그램이었다. 서브머린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네가 만든 게임이냐? 누가 만들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미에 이 게임 이름 생각해봤어? 응, 일단은. 료지가 마음에 들어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말해봐. 머린 크래쉬. 나미애가 머뭇거리며 말하더니 어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머린 크래쉬라. 기리하라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아, 그 이름으로 하자. 그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처럼 보이자 나미애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기리하라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엉덩이를 들었다. 나는 인쇄소에 다녀올게. 인쇄소엔 무슨 일로? 장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기리하라는 스니커를 신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도모이코는 다담이 방에 앉아 종이에 인쇄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다. 나미애는 책상 앞에 앉아 전자계산기로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저 녀석 대체 뭐하는 놈일까요? 나미의 옆 얼굴에 대고 도모이코가 말을 건넸다. 그녀가 동작을 멈췄다. 뭐하는 놈이냐니? 저 녀석 학교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거든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고.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나미애가 도모이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학교 따위야 인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걸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 녀석만큼 정체를 모를 놈도 없단 말이죠. 료지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파고들 생각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로 신기해서요. 그때도. 그리고 도모이코는 말끝을 흐렸다. 나미에게 어디까지 말하는 게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별일 아니라는 듯 하나오카 유코씨? 일? 하고 물었다. 네. 도모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안심이 됐다. 여우에게 홀린 기분이라는 거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저 녀석 대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한 걸까요? 신경 쓰여? 그야 물론이죠. 도모이코의 말에 나미에는 얼굴을 찡그리며 볼펜으로 관자놀이를 긁적거렸다. 내가 듣기로 사체가 발견된 것은 하나오카 유코씨가 체크인 한 다음날 오후 2시경이래. 체크아웃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프런트에서 방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래. 걱정이 된 호텔 관계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하나오카 유코씨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더라는 거야. 도모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타살의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 성행위 중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것이다.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나 봐.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 11시 경이라고 결론 내렸고 11시? 그럴 리가. 도모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호텔 종업원이 유코씨를 봤대. 호텔 종업원이요? 욕실에 샴푸가 없으니 갖다 달라고 여자가 전화를 걸었나 봐. 그래서 종업원이 샴푸를 가져갔는데 하나오키 씨 본인이 받더래. 그거 좀 이상한데요? 내가 호텔에서 나왔을 때가. 도모이코가 말을 멈춘 것은 나미에가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었다. 호텔 종업원이 그렇게 증언했어. 분명히 11시쯤 여자 손님에게 샴푸를 전했다고. 그 방에 여자 손님이 누구겠어? 하나오카 유코씨 밖에 더 있어? 아,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 도모이코는 어렴풋이 이해가 갔다. 누군가가 하나오카 유코로 둔갑한 것이다.
그날 유코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머리 스타일을 비슷하게 하고 그 선글라스를 끼면 호텔 종업원을 속이는 것쯤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오카 유코로 둔갑했을까? 도모이코는 눈앞에 있는 나미에를 보았다. 그럼 나미에 씨가 유코로? 나미에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대담한 짓 나는 겁나서 못해. 금방 들통날 것만 같은데 어떻게 그래.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미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료지만이 아는 일이니까. 누군가가 도모이코를 구해주었다. 그걸로 된 거잖아.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미에가 집게 손가락을 세웠다. 경찰은 하나오카 씨 남편의 얘기를 듣고 도모이코를 주목했지만 금세 관심을 끊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그건 말이지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이 AB형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야. 흔적이요? 정액 말이야. 나미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유코 씨의 몸에서 AB형 남자의 정액이 검출된 거지. 그것도 이상한데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게 사실인걸. 그녀의 질 속에 틀림없이 AB형의 정액이 들어있었대. 들어있었다라는 표현이 걸렸다. 그리고 잠시 후 도모이코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기리하라의 혈액형이 AB형? 그렇게 말하면서 나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모이코는 입으로 손을 가져갔다.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올 것만 같았다. 한여름인데도 등줄기가 오싹했다. 그럼 그 녀석이 시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미에가 말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싸늘한 말투였다. 눈초리마저 치켜 올라가 있었다. 도모이코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뿐이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광고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왔어. 기리하라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리고 손에 든 종이를 나미에에게 건넸다. 어때 견적낸 그대로지? 나미에는 종이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굳은 표정을 다 지울 수는 없었다. 기리하라는 분위기가 아까와 다르다는 걸 금방 눈치챈 듯했다. 그는 나미에와 도모이코를 번갈아 보다가 창가로 걸어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왜 그러는 거야? 기리하라가 짧게 묻고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도모이코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뭔데 그게? 나... 침을 삼키면서 도모이코가 말했다. 나 말이야. 뭐든 할게.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기리하라는 잠시 도모이코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그 시선을 나미에에게 돌렸다. 그녀가 보일락말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리하라가 다시 도모이코를 보았다. 그 얼굴에는 평소에 그다운 냉소가 감돌고 있었다. 입가에 그 냉담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가 맛있게 담배를 빨았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는 구름이 살짝 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